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대화를 주로 나누는 사람은 근처에 사는 회사 동료입니다. 그 동료와 거의 매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화 내용이 편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내용은 없고 누구누구는 뭘 한다더라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주된 화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불평, 불만 섞인 험담입니다. 이게 대화를 나눈 뒤 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화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피하려다 보니 그냥 말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사는 걸까요? 유튜브 검색해봐도 이런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면 될까요? 사연자님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제가 사람은 너무 고립돼서 살면 안 좋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우리 사연자님처럼 되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다. 멀뚱멀뚱 할 얘기가 없어서 앉아만 있다 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꼭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서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신적으로 걷기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걷기 운동이 하면서 막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체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극적으로 살이 막 빠지는 운동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그 시간에 집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 유머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더 편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몸을 안 움직이고 집에서 누워있기만 하면요. 진짜 많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이건 제가 진짜 잘 알아요. 제가 한때 그렇게 살았다가 호되게 대가를 치르고 지금은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살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하고 행복한 것 같고 막 좋은데요.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정서적으로 부작용이 와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셔야 되고요. 만나서 뭐 대단히 웃기거나 정보를 얻거나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만나서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화제로 얘기를 하면 될까?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 사이에는 쓸데없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는 진짜 건방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정치, 사회 얘기, 뭐 책이나 영화 얘기 이런 대화가 좀 많았어요. 근데 조금 다른 사회 집단에서 또래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은 뭐 화장품 얘기, 남자 얘기 이런 게 90% 이상인 거예요. 그걸 되게 한심해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또. 친구 사이에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던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일부 카카오톡 서비스 검색어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20대가 카톡으로 대화할 때 이모티콘 찾으면서 제일 많이 써놓는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똥이에요.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20대는 전 세대를 거쳐서 제일 친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는 연령대인데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대화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사회 진출하고 점점 에너지가 없어지면 자꾸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효율이나 이익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상이 효율이 되는 생활에서 좀 긴장을 풀어놓고 적당히 의미 없는 대화도 할 수 있는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미리 전제로 깔면요. 할 수 있는 대화가 훨씬 많아져요. 두 번째, 추천할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대화를 할 때 아무 말이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싶을 때요. 좀 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추천인 것 같아요. 만약 술자리에서 여럿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디 지역 막걸리 주문해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뭐 주류 박람회 갔더니 재밌더라. 이런 추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참 좋은 화제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비슷한 경험을 끌어와서
서로 대화가 핑퐁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힘들여서 일부러 경험을 하고 엄청나게 신경 써서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추천을 해요. 그리고는 들은 사람들이 내 추천대로 선택을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추천은 말 그대로 추천이어야 돼요. 그게 반강요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안 해본 상대방한테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게 다 티가 나는데요. 추천을 가장한 자랑은 오히려 만나기 싫은 사람의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돈하고 시간이 있어야 경험도 하지. 내가 돈도 없고 바쁘게 사는데 무슨 경험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음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막걸리 추천 이런 걸 예로 들었는데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막걸리 어떤 게 맛있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나도 다 마셔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 없이 그냥 먹어보는 거 하고 그걸 내 경험으로 소화해서 기억해두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라 볼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나라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참 좋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좀 더 경험을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추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경험을 이런 식으로 축적하는 게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내 삶의 질도 높이는 방법이에요. 경험을 이런 식으로 더 농도 있게 하면요. 의미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행복은 쾌락 행복과 의미 행복이 있어요. 쾌락 행복은 당장 기분 좋고 편안하고 재밌는 것 이런 게 쾌락 행복이고요. 의미 행복은 쾌락 행복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너머의 의미를 찾아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행복이거든요. 쾌락 행복은 기본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의미 행복도 누릴 수 있어야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쑥쑥님들도 경험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의미 행복을 잘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세 번째, 특정 활동을 같이 해보세요. 사실 얘기거리를 만드는 가장 쉬운 건요.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최근에 젊은 세대까지 많이들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비즈니스 때문에라도 골프를 하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커요, 이유가. 같이 골프를 치는 활동을 하니까 화제거리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삼각대화법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삼각대화법은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얼굴 보면서 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대상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삼각대화법을 훨씬 편안해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 골프가 딱 삼각대화법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활동이면서도 너무 격렬하고 시끄럽지도 않잖아요. 테니스 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는 건 진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프를 사업하거나 네트워크 쌓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기 좋다. 이러는 거죠. 사연자님의 경우도 그 동료분과 영화를 한 편 같이 본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 영화의 출연 배우들이나 촬영 비하인드나 네티즌들 반응이나 뭐 얼마나 소재가 많아지는데요. 하다못해 매일 식사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걸 맛집 도장 깨기 공동 경험으로 만든다. 이러면 먹으면서 할 얘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아예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공통 관심사가 있는 동호회, 이런 모임도 나가보시라고 했더니 그 만남이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지 않더라. 의미 없는 것 같더라.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꼭 깊은 관계의 단짝 친구를 만난다. 이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하는 거, 그 시간 자체를 즐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 상대방에 대한 질문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경계하는 건
그걸 말하고 나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때문이죠. 내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가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내 약점을 알았다가 저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어쩌지? 이런 말을 했다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만 없으면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출판 쪽 일을 하니까 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자서전 같은 걸 쓰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제 체감으로는 여건이 된다는 전제하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적당히 말할 수 있는 화제거리를 짚어서 질문을 하면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잘 이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로 할 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상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채식주의자 같다. 그러면 입맛 까탈스럽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짜증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채식하시는 거예요? 계기가 뭐예요? 이걸 뭔가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물어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질문이라는 게 꼭 물음표 달린 질문의 형식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채식하시면 파전에 막걸리 마시면 딱이겠네요. 이렇게 상대방 관심사에 맞춰서 말하면 질문한 거하고 같은 반응이 예상되잖아요. 꼬치꼬치 묻는 것 같은 말투가 부담되면 이런 화법도 괜찮아요. 저는 할 말이 없다는 게 관심이 없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관심사를 다양화해서 상대방 맞춤으로 화제를 꺼낼 수 있으면 그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나 대화를 조절해 보시면 고민하시는 내용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이거 참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놀랍도록 많다는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정치 쪽요.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상대방이 당연히 나하고 정치관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정치관이라는 게 온갖 가치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다른 건 그래도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데 정치 스탠스가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악 아니면 어리석음 이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제를 올리면서 상대방하고 입장이 다르면 무조건 그 대화는 판이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그렇게 지지하는 진영이 같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입장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여기서 갈린다 싶으면 더 이상 깊이 대화하지 않는 것도 그 관계를 위해서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소재로 이야기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몇 가지 힌트를 드려봤어요. 쑥쑥님들 관계 문제에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거기서 사연도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